완연한 봄이네요. 오늘은 날씨가 덥기까지 하네요. 겨울에 찍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네요. 근래에 좀 변화가 있다면 저희가 청소년 상담을 주로 했었는데 요즘 양육 코칭을 원하시는 아주 젊은 엄마들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아이가 5살 혹은 6살, 7살인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 주로 문제 행동이 있으니까 전화를 하시죠. 유치원을 보내는데 아이가 유치원을 안 가겠다고 온다. 많이 울고 떼쓰고, 그런데 유치원 들어가서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이는 너무 멀쩡하게 수업도 잘하고 친구들하고 잘 논다고 하는데 왜 유치원 가려고 하면 아이가 이렇게 많이 울을까요? 이런 전화도 받았어요. 또 이런 전화요. 학교를 가는데 취학해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을 가는데 아이가 학교 가는 길을 이렇게 따라서 가는 엄마가 아이 가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은 다 손 붙잡고 가는데 우리 아이만 따로 가요. 혹시 박사님, 우리 아이가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런 전화도 받았죠. 또 어떤 전화를 받았냐 하면 연년생 자매가 있는데 한 아이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또 다른 아이가 너무 부정적이고 많이 울고 화를 많이 내고 제가 어떻게 이 두 아이들을 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화도 받았죠. 젊은 엄마들이 전화를 할 때의 느낌은 부모가 부모 교육을 받고 부모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임신을 하고 태교를 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출산하고 이런 준비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아이를 낳아서 아이 양육에 관한 교과서적인 책에 있는 몇 개월이 되면 바빈스키 반사가 일어납니다. 몇 개월이 되면 아이는 걷기 시작합니다. 몇 개월이 되면 아이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어떤 패턴대로 아이가 크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은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돌발 상황에서 엄마들은 어떻게 혹은 젊은 아빠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것이 심리 코칭으로 이어져서 프로그램으로 지금 현재 들어와서 코칭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런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젊은 엄마들은 아이를 기르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을까? 이것도 일종의 무기력인데요. 하려고 뭔가를 시도해보고 방송에 나오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같은 프로를 보면서 이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도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실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는 내 아이이기 때문인 거죠.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방송에서 나오는 어떠한 조언도 우리 아이에게 그것이 100% 효과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방송이나 육아 관련 그 어떤 책에서도 말하지 않는 아이와 엄마 사이에 맺어지는 아주 특별한 유대감, 공감, 정서적인 유대,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지 않거든요. 그건 집집마다 아이와 엄마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의 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럼 이 시대에 이 양육 코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왜? 5살, 6살 때 유치원 보내고 남들 하는 것 같이 하면 되지 굳이 부모가 양육 코칭 받으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거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좀 귀족적인 사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또 그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육 코칭을 받는 젊은 엄마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어찌 보면 청소년기에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코칭을 위해서 돈을 쓰고 사교육을 위해서 돈을 쓰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5살, 6살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양육 코칭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사실은 이 시기에 저는 양육 코칭이 시작할 때 부모들에게 엄마 아빠 앉혀놓고 묻는 질문 이 늘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길 바라느냐, 아이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죠.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느냐, 두 부부의 교육 철학은 무엇이냐,
두 부부가 생각하는 인생의 철학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지죠. 가장 원론적인 질문 앞에서 내 아이가 이런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또는 내 아이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대답을 할 때,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할 때 사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 방향성이 좀 결정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박사님, 저희는 자유롭게 키우고 싶어요. 행복한 아이를 키우고 싶거든요. 저희 부부는 대학을 안 가도 괜찮고 아이가 행복하다 그러면 뭐든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매주 가지고 오시는 고민의 이야기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이가 숙제를 안 해요. 아이가 유치원 숙제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울어요. 숙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 숙제를 시키기 위해서 아이랑 부단히 싸우고 소리 지르면서 이게 행복한 건가? 라고 스스로 묻지도 못하는 상태로 오신다는 거죠. 물론 진행이 되고 12주가 마감이 되고 이러면서 대다수는 가치관적인 문제, 신념 체계적인 문제, 어떤 부모여야 되느냐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나가시기는 하시죠. 참 많이 편해졌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분명하게 내가 어떤 부모여야 되느냐, 우리 아이는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목표들 또는 가치관들이 바로 서기만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아이가 청소년 사춘기에 들어가든 혹은 아이가 대인 문제 앞에서 고민을 하든 사실 그건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게 아마 양육 코칭이 필요한 진짜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